그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조금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대통령의 SNS 소통이 상당히 활발해졌다는 그렇더라고요. 것인데 주요 일정이 끝나고 나면 물론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소회를 밝히고 또 내용을 요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네. G7 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상당히 이번 G7 일정도 원래는 가야 되느냐, 사실 너무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야 되느냐 이런 뭐 논란도 사실 일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G7 정상회의를 참석을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SNS에 직접 올리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추구에 앞서서 이제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민주 한국의 복귀, 그러니까 데모크라시 코리아 is back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게 굉장히 좀 의미를 많이 부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며칠이지만 국정을 비울 만한 그런 중요한 자리다라는 걸 강조했다고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 SNS에 좀 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면서 뭐 정상회담을 되게 여러 군데랑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물론 아쉽게도 미국이랑은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한민국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는구나라는 걸 직접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 데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만 무려 9개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숨가쁜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체력도 강철 체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명의식이 있는 분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아공,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제가 말하기도 힘들어요. 유럽연합 등 9개국 그 정상과 만남을 가졌고요. 회담을 했고요. 국제국이 유엔 수장과 약식회동을 포함한 10개국 그 정상과 회담을 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눈에 띄는 점은 아까 그 임평목각에서 말씀하셨지만 민주한국의 어떤 복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지만 그 정상 간의 대화에서 항상 그 나오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유심히 보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경제에 관련된 용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실용 중심의 외교,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그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번 회담에서 좀 여실히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그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양자회담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긴 시간을 할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대략 30분 정도의 만남이고 통역을 포함한다면 실제 대화는 한 15분 가량인데 이 와중에도 굉장히 실용적인 그러니까 세일즈 외교를 펴졌습니다. 일단 네네. 캐나다부터 짚어보면 여기에는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배 잘 만든다 이 말씀을 하고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카니 총리가 사실은 경제통이잖아요.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했고 캐나다 그 중앙은행 총재, 그다음에 영란은행 총재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경제통인데 이분 앞에서 또 세일즈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고요. 사실 캐나다는 잠수함 도입 사업을 하죠. 이게 한 28조 원 규모고 사실 우리나라 그 방산업체라든지 조선업체들이 그 굉장히 열을 올리면서 참여를 갖다가 휘망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 방산업체의 어떤 강점이라든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카니 총리의 반응이 저는 뭐 상당히 유의미하게 들렸습니다. 한국 방산 역량을 칭찬했고요. 양국이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답했으니까 앞으로 이 방산 그 잠수함 도입 사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EU와 한국의 한EU 정상회담도 네. 있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방위비 압박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EU가 자체 무장을 좀 늘려가려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역시 방산도 K방산이 세일이다 이런 세일즈 외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의 뭐 주요국 중에 하나인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을 고쳐서까지 이제 국채를 발행하고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방산 쪽 국방비를 좀 증액하겠다 이러고 있는 판이니까 유럽 전체 분위기가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방산 또 에너지 쪽에서의 어떤 그 독립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관심이 제일 많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언 EU 집행위원장 그다음에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인 이 두 사람과 이제 3자 정상회담을 좀 갖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방산 쪽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나왔던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원래는 유럽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국방비 증액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는 대부분 다 유럽에 있는 이 방산 관련 기업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약간 강경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가 최근에 독일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요. 우리 방산 기업들이 당초에 좀 약간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큰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들고요. 또 하나가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유럽은 미국과 이제 무역 협상이 관세 협상을 해가면서 약간 좀 대척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상도 이제는 뭐 하긴 하겠습니다만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유럽이 미국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는 분야인 AI라든가 디지털 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할 거라 좀 더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유럽이 제일 자랑하고 제일 발전해 있다는 분야 중에 하나가 또 친환경 쪽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 쪽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 아리백을 이제 달성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럽연합 쪽의 정상들과도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물론 시간은 길지 않았겠지만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브뤼셀에서 이제 직접 만나서 11차 한 EU 정상회담을 갖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영국과의 회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한국과 영국은 다시 이제 한영 FTA가 체결이 된 상태인데 이거 조금 더 현실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21년부터 사실은 한영 FTA는 발효가 돼서 시행 중이죠. 그렇지만 이제 뭐 경제 환경이라는 게 계속 발전을 하고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사실 FTA도 개정 협상이 사실은 진행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현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국하고는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FTA 개정 협상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령 성평등이라든지 원산지 기준 개선, 바이오 공급망 협력 등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접점을 갖다가 찾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영국 그 총리와의 어떤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은 이 한영 FTA 개정 협상이 한층 더 신속하게 좀 완결될 수 있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